2026년 새해 여러분의 사주에 화개라는 글자가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화개는 참 특별한 별이에요. 오늘은 화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술적 재능입니다. 화개가 있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것에 남다른 감각이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손재주가 좋네 소리 들으셨던 분들, 혹은 은퇴 후에 서예나 그림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잘 되시는 분들이 바로 화개를 가진 분들이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박 어르신은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수채화 교실을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선생님이 천부적 재능이라며 놀라셨죠. 박 어르신 사주를 봤더니 화개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도 있어요. 65세 김 여사님은 평생 바느질을 해오셨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퀼트 전시회에 작품을 내셨대요. 손재주는 원래 있으셨지만 화개가 그 재능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예요. 전시회에서 상까지 받으셨답니다. 이렇게 화개는 늦게 피어나도 빛나는 꽃 같은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60대에 처음 악기를 배우세요. 70대에 시를 쓰기 시작하세요. 화개가 있으면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깊이입니다. 화개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은 외롭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혼자 책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잖아요. 그게 바로 화개의 특징이에요. 깊이 있는 사색을 좋아하고 세상을 남들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가족 모임에 가면 시끌벅적한 게 좀 부담스럽고 조용히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 한잔하며 창밖 보는 게 더 좋으신 분들요. 이게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화개의 기운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가끔 가족들이 걱정하세요. 왜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화개 있는 분들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그 시간에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 한잔하며 창밖을 보는 그 시간, 저녁에 산책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그 시간, 이런 시간들이 화개 있는 분들에겐 정말 소중해요. 이게 바로 화개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나 철학에 대한 관심이에요. 화개 있는 분들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같은 질문을 자주 하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느꼈는데 나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죠. 그래서 절에 다니거나 성당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60대 이 여사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평생 종교 없이 사셨는데 환갑 지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처음엔 친구 따라 성당 나갔는데 지금은 새벽 미사까지 빠지지 않으세요. 사주에 화개가 있었어요. 화개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별이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화개의 3가지 핵심은 예술적 재능, 정신적 깊이, 그리고 종교 철학적 관심이에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화개를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화개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외로움을 탈 수도 있고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개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답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에는 화개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말띠 해이고 병화와 오화가 만나면서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해거든요. 불의 기운이 2배로 강한 해예요. 화계의 화자도 화려할 화자를 쓰잖아요.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실제로 화계 있는 분들 중에 2026년에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림을 오래 그려오셨던 분들이 올해는 용기를 내서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쓰시기도 해요. 평생 일기처럼 써온 글들을 모아서 자서전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 화계 있는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해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뭐하러 이런 생각 거리세요. 화계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꽃 피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화계는 나이 들수록 빛나는 별이에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화계의 기운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셨죠? 바로 지금이 화계를 활용할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괜찮아요. 그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화계는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예술가를 깨워줄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계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럴 땐 절에 가보시거나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명상이나 요가도 좋아요. 화계는 여러분을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줄 거랍니다. 가족들이 이해 못 해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화계 있는 분들은 원래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균형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화계에 대해 하나씩 더 깊이 알아볼 건데요. 다음 구간에서는 화계의 예술적 재능, 정신적 깊이, 종교적 관심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주에 화계가 있는지 모르신다면 댓글로 생년월일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화계가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화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죠? 앞에서 화계의 3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죠. 예술적 재능, 정신적 깊이, 종교 철학적 관심.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술적 재능부터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계가 있는 분들은 손끝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배우지 않아도 감각이 있으세요. 서예를 하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글을 쓰시든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정 선생님은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어요. 숫자만 보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문득 붓글씨가 하고 싶으시더래요.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하셨는데 3개월 만에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혹시 전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실 정도로 금방 느셨거든요. 6개월 후에는 구청 전시회에도 출품하셨어요. 1년 만에 서예 사범 자격증까지 따셨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께 서예를 가르치세요. 사주를 봤더니 화계가 있더라고요. 화계는 이렇게 숨어있던 예술혼을 깨워주는 별이에요.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2세 윤 어르신은 퇴직 후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주 얼굴이나 그려볼까 하는 마음이었대요. 지금은 개인전도 열고 작품을 팔기도 하세요.
화계는 이렇게 늦게 발견해도 빛나는 재능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가 어렵게 느껴지세요. 색칠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어른들 색칠북 많잖아요. 만다라 색칠하기, 풍경 색칠하기. 그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글쓰기는 어떠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손주 이야기, 젊었을 때 추억, 뭐든 좋아요. 화계 있는 분들은 글에 감성이 묻어나요.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런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좋은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음악은 어떠신가요? 악기를 배우기에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70대에 우쿨렐레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화계는 나이를 모르는 별이거든요. 악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음악 듣기만 해도 좋아요. 클래식이든 가곡이든 화계 있는 분들은 멜로디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세요. 2026년 병오년은 특히 예술 활동하기 좋은 해예요.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열정이 샘솟거든요. 올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딱 좋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정신적 깊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화계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왜 혼자만 있으려고 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요. 66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하세요. 가족들이 같이 가자고 해도 혼자 가신대요. 그 30분이 너무 소중하시거든요. 새소리 들으며 걷고 어제 있었던 일 생각하고 오늘 할 일 정리하고 이게 바로 화계의 시간이에요. 산책하시다가 가끔 벤치에 앉으세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들도 관찰하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깊어진대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화계 있는 분들은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혼자 책 읽는 시간, 혼자 차 마시는 시간, 혼자 창밖을 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설명해 주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라고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균형 있게 가지시면 돼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화계 있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게 화계의 에너지와 딱 맞아요. 집에서 혼자 명상하셔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돼요. 세 번째, 종교와 철학에 대한 관심이에요. 화계 있는 분들은 나이 들수록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시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63세 이 여사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평생 종교 없이 사셨대요. 그런데 환갑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시더래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대요. 처음엔 친구 따라 성당 나가셨어요. 그런데 미사 드리는 게 너무 좋으시더래요. 지금은 새벽 미사까지 빠지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봉사 활동도 하세요. 이제야 내가 왜 사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주를 봤더니 화계가 있었어요. 화계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별이에요. 꼭 종교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영적인 갈증을 채우시면 돼요. 절에 다니셔도 좋고, 성당이나 교회 나가셔도 좋고, 명상이나 요가를 하셔도 좋아요. 70대 최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불경을 읽으세요. 절에 다니지는 않으시는데 책 읽는 게 좋으시대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세상 걱정이 다 내려놓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026년은 특별한 해예요.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인데 화계의 화자와 만나면 영적인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올해 뭔가 영적인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화계의 예술적 재능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정신적 깊이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키워가세요. 종교 철학적 관심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채워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드릴게요. 화계 있으면 외로운가요? 예술 안 해도 괜찮나요? 종교 꼭 가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화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하나씩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화계 있으면 외롭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달라요. 화계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끌벅적한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피곤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혼자 조용히 차 한잔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화계의 특성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화계 있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채워주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땐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이에요. 화계 있는 분들은 이 균형을 잘 맞추시면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예술 활동 안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화계가 있다고 꼭 그림 그리거나 글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적 감각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도 예술이에요. 음식을 예쁘게 담고 색깔 조화를 생각하고 맛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도 화계의 예술성이에요. 정원 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어디에 심을지, 어떤 색깔을 조화시킬지 고민하는 것도 예술이랍니다.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색깔 매치를 잘하시거나 집 안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것도 화계의 예술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꼭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야만 예술가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형태로든 예술 활동을 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색 칠하기, 서예, 사진 찍기, 뭐든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 종교 꼭 가져야 하나요? 아니요. 꼭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화계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는 별이긴 한데
꼭 종교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독서로 채우셔도 좋아요. 철학책, 자기계발서, 명상책, 이런 책들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을 돕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계의 영적 갈증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종교는 그 답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종교에서, 어떤 분은 자연에서, 어떤 분은 책에서 답을 찾으세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 질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화계 있으면 가족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화계 있는 분들은 가족을 사랑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시끌벅적하게 함께 있기보다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말은 적어도 마음은 깊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화계 있는 분들은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보다 차분한 활동을 선호하시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요. 이해시켜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충전된 상태로 만나니까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 화계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화계를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매일 30분이라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하는 시간, 저녁 산책 시간,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둘째, 예술 활동을 하나 시작하세요. 그림, 글쓰기, 서예, 음악, 뭐든 좋아요. 부담 갖지 말고 재미로 시작하세요. 화계의 재능이 서서히 깨어날 거예요. 셋째, 영적인 공부를 하세요. 종교든 철학이든 명상이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영혼을 채우세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넷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화계는 자연의 기운과 잘 맞아요. 산책하고 정원 가꾸고 꽃 키우세요. 자연이 여러분을 치유해 줄 거예요. 다섯째,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많은 사람보다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화계에게 맞아요.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2026년 병오년은 화계를 활용하기 정말 좋은 해예요.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열정이 샘솟거든요. 올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주에 화계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화계는 여러분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요. 화계는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별이니까요. 이제는 화계 활용법을 체크리스트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2026년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화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일 혼자만의 시간 30분 확보하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하는 시간이든, 저녁 산책 시간이든, 자기 전 독서 시간이든, 매일 30분만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중요한 건 혼자 있다는 것 자체예요. 가족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달라져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예술 활동 하나 시작하기. 그림, 서예, 글쓰기, 음악, 뭐든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거나 유튜브로 배우시거나 혼자 색칠북을 사서 시작하시거나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이면 충분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시면 돼요. 화계의 재능은 서서히 깨어나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품이 완성되면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다음 작품에 대한 의욕도 생겨요. SNS에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면 더 재미있어요. 세 번째, 영적인 공부 시작하기. 종교를 가지시든, 책을 읽으시든, 명상을 하시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절이나 성당, 교회가 편하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엔 친구 따라 가볍게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종교 서적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철학책, 명상책 많아요.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동네 문화센터에 프로그램 많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하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영적인 갈증을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 매일 30분 산책하세요. 공원이든 천변이든 동네 한 바퀴든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서 자연을 느끼세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집에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화계는 생명과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어요. 꽃 한 송이,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우시면 마음이 달라져요. 매일 물 주고 햇빛 쬐게 해주고 그 과정이 치유가 돼요. 주말에는 산에 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 뒷산이라도 좋아요.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이 화계의 에너지를 채워줄 거예요. 다섯 번째, 깊이 있는 관계 만들기. 많은 친구보다 한두 명의 마음 맞는 친구가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인생 이야기, 고민, 꿈,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친구요. 가족과의 관계도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세요. 양보다 질이에요.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났을 때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손주들과도 조용히 그림책 읽거나 산책하면서 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면 좋아요. 서예 동호회, 그림 동호회, 독서 모임, 이런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어요.
6번째, 2026년 특별 실천법. 올해는 병오년이에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예요. 화계와 잘 맞는 해니까 특별히 실천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미뤄왔던 예술 활동, 배우고 싶었던 악기, 쓰고 싶었던 책. 올해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불의 기운이 여러분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거예요. 붉은색이나 주황색 옷을 자주 입으세요. 화계의 화자와 병오년의 화가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작은 소품이라도 좋아요. 빨간 손수건, 주황색 스카프, 이런 걸 활용해 보세요. 남쪽 방향을 활용하세요. 집에서 남쪽 창가에 의자를 놓고 햇빛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남쪽은 불의 방이에요. 병오년의 남쪽 기운을 받으면 운이 트여요. 7번째, 주의할 점 체크하기. 화계를 잘 활용하려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너무 혼자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울하거나 외로운 느낌이 계속되면 도움을 청하세요. 화계는 사색을 좋아하지만 우울증과는 달라요. 2주 이상 기분이 안 좋으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손주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감사 일기를 쓰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화계의 깊이와 감사의 마음이 만나면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노트 한 권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화계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에요. 그 특별함을 아끼고 소중히 키워가세요. 2026년 병오년, 화계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고 예술로 마음을 채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자연과 교감하시고 깊은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화계가 여러분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화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